CF모토 트랙데이 개최, 사용검사서 제출 의무 공지부터 KTM 소비자 대상 부품 직영 판매 종료, CF모토 450CLC 가격 공개. 안녕하세요, 푼코코입니다. 화창한 날씨 속에서 로얄필드의 히말라얀 450을 타고 벚꽃을 구경하면서 낭낭바리를 즐기고 있습니다. 낭낭바리를 즐긴다라.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시골 동네는 좀처럼 일어날 리가 없는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한 차량 정체가 벚꽃을 보러 온 관광객분들 덕분에 발생하고 있네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낭낭바리를 즐기고 있는데 의외로 이렇게 천천히 달리니까 더욱 마음 놓고 편한 자세로 벚꽃을 천천히 볼 수 있게 되어서 의외로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제 마음도 화면의 짤방처럼 신이 나서 토마스를 도는 듯한 즐거운 기분이네요. 우선 첫 번째 소식은 CF모토에서 트랙데이를 개최한다고 공지를 올린 걸 가져왔습니다. 쉽고 안전하게 트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모토 아래 트랙데이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CF모토 바이크를 소유한 분만 신청이 가능한 것 같아요. 약간 좀 아쉽긴 한데 이것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죠. 야마하도 트랙데이 이벤트를 할 때 야마하 오너분들만 참여가 가능하고 혼다도 혼다데이에서 공식 촬영한 사진 중에서 타 브랜드 건 빼고 혼다 바이크 사진만 올려주지 않습니까? 해당 브랜드에서 피 같은 돈을 들여서 자사 브랜드의 홍보를 위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고 이래라 저래라 뭐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행사 일시는 2025년 5월 25일 일요일, 시간은 아침 8시 반부터 16시까지이며 장소는 증평벨폴의 모토아레나 연천 리산 30-1입니다. 사전 참가를 현재 CF모토 측에서 받고 있고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하네요. 참가 신청은 CF모토 대리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CF모토가 오토바이는 중국산치고 상당히 괜찮은 편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동안 마케팅이나 대리점 확보, 서비스 이런 의지가 조금 느껴지지 않았었죠. CF모토가 중국에서는 트랙데이나 각종 행사도 겁나게 크게 열어버리고 각종 세계 경기에서도 계속 승전보를 올리는 등 제법 두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에서는 뭔가 450SR이 좋다더라 는 것 외에는 지금까지 별 소식이 잘 없었어요. 물론 450MT도 나오고 800MT도 나오고 바이크는 신모델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 한국에서 마케팅이 좀 약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올해 2025년 들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동영상이나 리뷰 영상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신모델 출시도 많고 시승식도 은근히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트랙데이도 한다고 하고 뭔가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공격의 고삐를 세게 주지 않고 그냥 관망하고 있다가 올해 들어서 갑자기 확 치고 들어오는 느낌이 좀 세게 듭니다. 거기에 얼마 전에도 450MT가 나왔는데 얘도 시트고가 낮고 옵션도 많고 디자인도 이쁘고 직접 궁금해서 시승해본 분들이 좋다며 자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있는 중이고 어찌나 갑자기 CF모토 글이 많이 커뮤니티에 올라오는지 사람들이 야! 바이를 돌리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라면서 짜증내는 분들도 나올 정도로 요즘 CF모토 이야기가 커뮤니티 등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700MT, 800MT, 450MT, 250CRC인가 그리고 450NK 등등 신모델이 계속 나와서 그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차가 타보신 분들의 말을 직접 오프라인에서 들으면은 싫은 소리가 은근히 잘 안 나와요. 품질이나 성능은 의외로 괜찮다는 말이 많고 그래도 단점 하나만 말해달라고 하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디자인입니다. 이 디자인이 450급 주제에 이쁘고 윙렛도 달려있어서 샀는데 이쁘기는 정말 이쁜데 이게 좀 보다 보면은 일본제에 비해서 과한 구석이 있어서 이 막 요란한 느낌, 화려한 느낌이 좀 중국 같다 라는 말을 종종 하시더라고요. 은근히 이 말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CF모토 마크가 좀 안 이쁘다 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런 거는 좀 개인 취향이죠. 이렇듯 의외로 성능이나 마감, 품질에 대한 불만보다는 디자인 같은 좀 자잘한 부분에 대한 불만이 오히려 먼저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좀 놀라운 부분이었어요. 왜냐면은 보통 운행하다 보면은 기어가 빠진다든지 브레이크가 밀린다든지 기어가 잘 안 들어간다든지 스로틀 레버 유격이 심하다든지 잡소리가 난다든지 스로틀 레버를 안 당겼는데 지 혼자서 RPM이 막 올라간다든지 이런 좀 성능적 불만이 예전에는 많았는데 요즘에는 CF모토 오너분들에게 물어보면 하나같이 차는 잘 나가요. 근데 디자인이 좀 혹은 미션은 부드러워요. 그런데 엠블럼이 좀 뭐 이런 반응이라서 오히려 진짜 엔진 쪽이 괜찮은가 보다 싶더라고요.
부품 수급은 어떻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스즈키 버그만이었나? 버그만 타시던 분이 옆에서 버그만보다는 빠르게 들어오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 정도면 최소한 한 달 안에는 공급이 된다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싶고, 아무튼 CF 모터 요즘 마케팅 공격하는 기세가 심상치 않다. 요즘 돈을 좀 마케팅에 쓰는 것 같고, 또 최근에 450 CLC라는 신모델을 출시를 했어요. 딱 사진 보시면은 네오레트로 스타일의 크루저 스타일 바이크인데 시트고가 낮죠. 크루저 스타일 바이크이고 450cc 병렬 트윈 엔진을 탑재했고요. 450이면 450 SR이랑 450 CLC랑 동일한 엔진인가요? 아마 동일한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다만 세팅이 다르죠. 450 SR은 9500rpm에서 최대 마력 47마력이 터지는데, 450 CLC는 더 낮은 8000rpm에서 40마력이 나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대신 토크가 6250rpm에서 42Nm가 나와서 450 SR보다 3에서 4Nm 더 높은 토크가 낮은 rpm에서 나오고요. 엔진은 450 같은 플랫폼인데 하나는 슈퍼 스포츠 바이크로, 슈퍼는 아니고 스포츠 바이크로, 하나는 크루저에 맞게 각각 세팅을 달리했고, 시트고는 690mm로 낮습니다. 제 마음에 쏙 드는 부분이네요. 타이어는 앞뒤 16인치인데 프론트 130에 90, 리어 150에 80으로 광폭 타이어를 끼워놔서 스타일을 더했습니다. 크루저답게 벨트 구동 방식이고 도리식 포크가 장착되었으며, ABS는 당연히 앞뒤로 듀얼 채널로 ABS가 들어가 있고, 계기판도 옵셔널 중국제답게 TFT 컬러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TFT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가 있으면 좋은 게 계기판 자체의 기능도 많아지지만 보통 휴대폰과 연동을 할 수가 있어요. CF 모터 라이더 앱을 이용해서 자기 바이크의 적상거리, 기름 잔량, 냉각수 온도 등 각종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주차를 해놨는데 누가 내 바이크를 건드리면 앱을 통해서 누가 지금 바이크를 훔쳐가려고 한다고 알려주는 도난 방지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바이크를 도로에 주차해두면 은근히 지나가던 10대 학생이나 20대 취객 등이 오토바이를 보고 와 멋있다 하면서 만져보고 올라타보고 할 때가 많죠. 그래서 다음날 오토바이 타러 가서 시동을 걸면 기어가 뜬금없이 1단이 들어가 있다든지 비상등이 막 깜빡이다든지 누가 건드려 놨을 때가 종종 있어서, 그럴 때 이거 굉장히 찝찝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CF 모터 라이드 앱을 설치해두면 현재 오토바이의 위치, 오토바이 시동, 잠금 및 해제, 도난 방지 알림 설정 등을 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로얄엔필드의 게릴라랑 히말라얀도 조만간 휴대폰과 연동을 해서 로얄엔필드 앱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도난 방지 기능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 450 CLC가 공개가 되었는데 가격도 놀랐습니다. 다들 한국 가격이 한 800만원 초반쯤 하지 않겠냐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700만원도 안 하는 가격에 출시가 되었어요. 가격이 689만원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저도 로얄엔필드 히말라얀 450을 샀고 가격이 699만원이었는데 이제 2025년이니까 이 쿼들급에서 이것보다는 싸게 나올 수는 없지 않겠는가. 굉장히 놀라운 가격이고, 물론 이게 쭉 가는 가격은 아니고 지금 뭐 세금이랑 약간의 할인이랑 들어가서 689만원이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참 싸게 나와서 눈여겨 보실만 합니다. 다음은 4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사용검사 증명서 제출 의무화 제도 관련으로 관공서에 안내문이 붙은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솔직히 내심속으로 또 연기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이거 붙은 거 보니까 이번에는 진짜로 시행을 하려나 보네요. 260cc 초과 대형 이륜 자동차의 경우 재사용 신고 시 사용검사 증명서 제출 의무화가 4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이라는 안내문이고, 다만 대형 전기 이륜차는 2025년 4월 28일 이후 최초 사용 신고된 전기 이륜차에 한해서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즉 기름을 태우는 일반 바이크는 전부 재등록 시에 검사 대상인 거죠. 제출 서류는 기존의 이륜 자동차 재사용 신고 시 제출 서류에 더해서 사용검사 증명서가 더해지는 거고, 참 이제 중고거래 시에 폐지를 한 바이크는 재등록할 때는 사용검사서를 제출을 해야 등록이 되니까 이거 좀 골치 아파졌습니다. 바이크를 중고로 사왔어요. 그래서 번호파일 달려고 검사소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불법 튜닝이나 뭐 그런 게 걸려서 등록이 안 돼요. 등록을 하려고 하면은 오토바이를 원상 복구를 해야만 해요. 이러면 골치 아프죠. 예를 들어서 배기 튜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살 때 주인이 합법이라고 해서 샀는데 가져와 보니까 불법이에요. 불법이라고 해서 원상 복구를 시키라고 하는데 순정 버플러 가격이 몇십만원 비싸거나
바이크 부품 자체가 단종이 되었거나 하면은 야 이거 답이 안 나오죠. 이 바이크 구매자가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바이크 판매 시에 판매자가 미리 검사를 받고 서류를 동봉해서 오토바이를 판매토록 한다든가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나마 다행인 점은 튜닝 관련 검사는 3년간 빠집니다. 28년 4월 28일부터 시행이라서 당분간은 검사를 해도 튜닝 관련은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3년간의 유예 시간이 생긴 셈이죠. 이 3년의 시간 동안 정부는 미비한 부분을 얼른 수정 보완해서 억울한 사람이 안 나오도록 해야 할 것 같고, 바이크 오너분들은 불법 튜닝이 되어 있는 바이크는 앞으로 3년 안에 원상복구를 시키든 합법 수준으로 튜닝을 다시 하든 뭐 어떻게든 대책을 좀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핸들라이저, 핸들바, 안개등, LED 헤드라이트 등과 같이 안전을 위해서 시도하는 튜닝에 대해서는 기준을 완화해 준다든지 법을 좀 현실에 맞게 고쳐주면 그것도 좀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KTM이 소비자 대상 부품 직영 판매를 종료하고 부품 구매 채널을 이전해서 KTM 공식 딜러점에서 부품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파워파츠 및 파워웨어는 기존과 동일하게 판매를 하고, KTM 코리아 운영사인 SMK에 따르면 더 빠르고 안정적인 부품 공급을 위해서 기존 SMK를 통한 소비자 직영 판매를 4월 30일부로 종료하고 KTM 공식 딜러점을 통한 판매 체계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KTM 측에서 얼마 전에 한국에 부품 창고도 건설하고 있더니 부품 공급 체계를 지금 개선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얼마 전에 모 KTM 오너분이 특정 부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 톡방에 묻자 오스트리아에도 지금 없다면서 6월 15일 이후에나 한국에 들어올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문자를 보면서 오래 걸리긴 걸리는구나 라고 느꼈어요. 아마 디스크팩을 구할 수 있는지 물으니까 국내 재고도 없고 오스트리아 본사에서 주문을 해야 하는데 6월 15일쯤에 오스트리아로 수급될 예정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KTM의 부품 수급이 소문대로 오래 걸리는구나 하고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 부품 창고를 건설을 했고 KTM 딜러점에서 부품을 판매하는 시스템으로 바꿨으니까 이제는 좀 KTM도 부품 수급이 이전보다 많이 빨라지지 않을까 하고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KTM 파이팅이고요. 오늘은 이렇게 KTM 부품 공급 체계 변경, CF모토 40 CLC 689만원의 공개, CF모토 공격적인 마케팅 개시, 트랙데이 일정 등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중국 바이크든 인도 바이크든 대만 바이크든 어느 나라 바이크든 요즘 보고 있으면은 바이크들이 굉장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게 눈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있던 코멧과 미라주도 사라질 듯 말 듯한 국내 오토바이의 현실을 보면 참 중국이나 인도 등에서 오토바이 산업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게 참 바이크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부럽기도 하네요. 국산 바이크도 좀 힘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차도 이렇게 잘 만드는데 오토바이도 좀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국내 오토바이 산업도 HAC나 세나처럼 다시 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 Just to find somewhere that finally feels like home. Oh, oh, oh. I hate all this overthinking.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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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The more I swim, the more I'm sinking. Take me to a world of silver. No more heartbreaks, tears, painkillers. Take me somewhere unfamiliar. Bring me back to where we started out. Get me out of now, to where we started out. Get me out of now, to where we started out.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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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oh, oh. Get me out of broken hearts and starting fights, turning truth to lies. Gotta get up, stop wasting time. Yeah, I wanna